근데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뭐 갈 때 조심히 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산이 두 개가 있거든요. 혹시 우산이 없다, 우산이 0개 거짓이다 하는 친구 있으면 빌려 가고 싶다라면 한 명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이 뭐 나중에 반납하는 귀찮은 감수하고 해보고 싶다라면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8-2는 이제 전체 내용의 마무리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조금 빠르게 쭉 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실행 단어 자체는 의외로 가장 처음 나왔어요. 사실상 2주차 때 나왔습니다. 문장 할 때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조금 더 그럴싸한 얘기를 한번 같이 여기서 풀어보는 게 목표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가운데 두고 다른 개념들을 한 바퀴 더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 정도 하면 중간고사 시원하게 보고 이제 여러분만의 꿈을 펼쳐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할 거고, 그래서 문장을 다시 둘러보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요 전체 메인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도입부 살짝 구경해 두고 올게요. 자, 그래서 지금 8-1에서 최종 목표를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다 해서 요거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고, 3.14 해가지고 열면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자, 뭐 우리 맨날 뭐 할당문 같은 거만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그런 게 쪽 보통은 편했잖아요. 오른쪽 거를 먼저 보시면 저는 이걸 만들었어요. 로그인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다라는 건 미리 회원 가입할 때 정해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번에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저 사람이 제대로 잘 두 개 다 말했다라면 저 사람한테 인사 메시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꺼지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실행하려면 일단은 뭐 나중에는 이제 뭐 무슨 뭐 로그인 서버 데이터베이스 막 그런 걸 쓰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머가 직접 리터럴을 적어서 저 사람이 정해야 말해야 되는 정답 두 개를 세팅을 해두는 할당문을 준비를 해두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데이터니까 데이터 모듈에다가 이 할당문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F5 눌러서 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 모니터 앞에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 로그인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한, 로그인 시스템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한 주요 데이터 흐름,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원래 알고 있던 거랑 방금 받은 거랑 조합해서 엄청 중요한 새로운 값 하나를 계산을 해내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다 모아둔 데이터를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련의 데이터 가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종의 택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의 작업을 각각의 함수정이 내용물로서 지금 우겨 넣어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5초, 6초 정도 걸렸단 말이죠. 그쵸? 자, 우리 갑자기 화면 다 나가고 하면은 뭐 구연동화라도 할까요? 손짓 발짓으로 얘기 진행하고 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시도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금속 등에서 약간 떨어져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get data입니다. get data 말 그대로 나중에 사용할, 그러니까 프로그램 본문 한가운데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값들을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선택지는 현재 인풋 호출식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름, 비번 입력받고 그거를 데이터 모듈에 백업을 해두는 겁니다. 막 로컬 이름 사전이니 그거 너무 힘드니까, 인수랑 리턴값 그런 거 힘드니까 그냥 여기다 백업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걔네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카타부터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들여보내줘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냐, 로그인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서 역시나 데이터 모듈에 백업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엔드 연산자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는 연산자 2개 해서 결론적으로는 트루 또는 false를 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서비스 제공할 준비가 끝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 계산해 본 결과 로그인한 게 맞다라면 그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인사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모른 척, 처음 보는 사람인 척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구성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듈을 조합하기 위한 거 임포트 문은 코드 모듈 쪽에 지금 잘 붙여놨으니까 이거 F5 누르면
여러분이 시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생략하긴 했는데 이 밑에는 이제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부분 함수 내용물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게끔 엔터 쳐서 함수 호출식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master 2. 그다음에 비번을 입력하세요. let me in. 엔터 치면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run 하면 이번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몰라. 비번을 입력하세요. 싫은데. 하면은 저를 이제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게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일종의 패턴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데이터 쪽에서도 그렇고 코드 실행 흐름 쪽에서도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엄청 중요한 데이터가 불 형식값 하나였습니다. 그쪽이 엄청나게 간략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삼각형 출력하는 것조차도 그 부분이 복잡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큰 무리 없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 봤던 코드 일부분을 오려오면은 우리 코드 실행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일단 순차 베이스니까 위에서 아래 수직 방향 화살표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분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여전히 수직 방향이에요. 반복이라 하더라도 역주행을 하는 거니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while문 첫 줄 부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니까 역시나 이 화살표랑 동일한 평행한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는 코드 모듈이 있고 오른쪽에 데이터 모듈 펼쳐놨단 말이죠. 요 코드 실행 흐름 중간중간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은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같은 느낌으로 코드 실행 흐름에 어서거나하게 수직하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가로 방향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코드 모듈 바깥에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저 밖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코드 안쪽에 중요한 거 모아두기 위한 곳에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중요하게 다룰 데이터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이제 메모리 있고 막 자시고 할 건데 아무튼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살짝 이미지를 지금 가져가 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데 걔네 둘이 완벽하게 독립적인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코드 흐름은 코드 파일의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 흐름은 가로 방향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결국은 이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킨다라는 게 프린트 호출식, 인풋 호출식, 그 다음에 할당문 등등 우리가 적어놓은 코드를 각각의 문장 내용물을 실행함으로써 수행되기 때문에 이 둘의 흐름은 얼마든지 뭘까요? 우리 막 대피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죠? 자, 만약에 막 그래 그렇게 합시다. 요거 불 다 꺼지면 그냥 쿨하게 휴강하는 걸로 할게요. 나머지는 영상으로 구경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대피를 뒷문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빠르게 학교를 탈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두 가지 흐름 코드 실행 흐름과 데이터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줄기는 코드 흐름을 가진 채로 사이사이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감지를 해내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두 개의 흐름을 같이 챙기는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는 별표 쳐놨습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순서동과 뭔가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슬라이드가 가로로 기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저 차에서 지금 우겨 넣어놨는데 대충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흘러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뭘 한 거냐? 그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만 그러니까 그거 단위로 해두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실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들을 따박따박 띄워가지고 네모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맨 마지막에 프린트 할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말했냐에 따라서 인사를 하거나 꺼지라고 하거나 했단 말이죠. 그런 분기 흐름 같은 경우도 순서조상에서 말은 뭐를 그려가지고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구경해 본 적이 있겠죠. 자, 요거 의외로 순서도는 ISO 표준이 존재합니다. 국제 순서도 그리는 방법 표준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모양자라는 거를 구매해 본 적이 있다라면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막 물결표 네모 같은 것도 있고 빨래같이 생긴 거
그런 것도 있고 막 반쯤 베어문 치즈케이크 같은 느낌의 아이콘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걔네들이 다 사실은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컴퓨터쟁이들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요 마름모 있잖아요. 요 마름모 그 여러분 뭐 심리 테스트라든가 그런 데도 보였던 이 마름모가 표준상으로는 들어오는 화살표가 하나라 치면 나가는 화살표는 2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3개, 4개만 왼쪽으로도 나가고 오른쪽으로도 나가고 문어같이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를 그렸다 치면 나머지는 옆으로 빠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왔습니까? 그래요. 이 날씨를 뚫고 잘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여기에 결국은 그거잖아요. 3이 5보다 작니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음표 적잖아요. 이때 내려가는 그러니까 직수처럼 내려가는 게 true에 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빠지는 게 false에 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표준에 부합합니다. 그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Y라고 적혀있고 N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 자주 헷갈리니까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다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것만 조금 꼼꼼히 그린다라면 컴퓨터쟁이들끼리 순서도 관련해서 같이 가운데 띄워놓고 얘기를 할 때 큰 서로 간의 심리적인 장벽이라든가 오해 없이 활용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표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 Y, N은 필수는 아니다 봐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 간에 문장 하나를 잘게 쪼개서 보면 좀 더 명백하게 사이사이에 이런 순서대로 이러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겠구나를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역시나 색깔로 구분하라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작게 만들어서 일렬로 한번 세워봤어요. 그래서 요 전체 작업들을 지금 위에서 아래로 순차대로 쭉 진행하면 된다 이겁니다. 순차 베이스로 사이에 분기가 하나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확실히 문장보다 더 깊게 더 가까이서 확대해서 잘게 나눠가면서 구경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어떤 값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고 어느 시점에 키핑을 해두고 그거를 언제 다시 꺼내와 가지고 실제 다음 계산에 활용하나가 눈에 좀 더 잘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분이 이 네모들을 세트로 묶은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거기다가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코드를 세트로 엮으면 우리가 만들어봤던 함수 덩어리들을 한번 실행하는 게 형성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지금 getData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색깔을 붉은색이랑 녹색을 지금 썼는데 getData 내용물은 지금 붉은색과 관련 있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데이터 흐름상 밖에서 가져오는 안쪽으로 끌어오는 느낌의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일단은 키핑해둔 걸 꺼내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로그인 성공했는지 여부를 담는 거니까 그 read write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두 가지를 다 하는 친구라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int 데이터는 이제 이미 세팅 다 돼 있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적절한 메시지를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는 나가는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친구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약간 데이터 측면에서의 의미 부여를 각각에 대해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데이터 흐름을 아무것도 발생시키지 않는 함수, 엔간하면 여러분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굳이 적을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챙겨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엮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놓으면 우리가 요 run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함수 호출식 한번 계산하면 이 전체 내용 한번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모든 실행 흐름, 이 모든 데이터 흐름을 한번 수행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로그인을 한번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함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작업들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바라보는 용도로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방금 그랬죠. 맨 처음에는 로그인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run 괄호 열고 닫고 엔터 쳐서 그 함수 주식 한 번 더 계산을 시작해가지고 전체 작업을 한 번 더 수행하는 게 가능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표가 빠집니다. 자 방금 전 보여드렸던 그 색깔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거는 컴퓨터 동네에서 막 표준으로 정해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외우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실행과 관련한 얘기를 할 건데, 또는 내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라보는 거를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우리의 시야를 여러분이 필요하다라면 더 확대를 하거나 더 축소를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방금 봤던 거, 마지막으로 봤던 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지금 런 괄호 열고 닫고 5글자잖아요. 그 5글자짜리 수식을 계산하는 게 곧 저 모든 작업을 한번 수행하는 거랑 동치가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글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그거 한번 작업 수행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사실 헬로월드 출력하는 것만 봐도 벌써 문장 수만 개를 실행하고 돌아오는 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함수들에 대한 함수 주식, 심지어 파이썬 동네에서는 단순한 덧셈식 a 더하기 b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는 도중에 엄청나게 많은 문장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시험이잖아요. 이게 프로그래밍 과목들에서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를 할 건데, 마치 예를 들면 그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영어 수업 아니면 국어 수업, 한국말 수업 같은 거 들어봤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고등학교 수업 시험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수업 시간에 무슨 소설을 읽었다. 그 소설 내용을 외운다라든가 아니면 그 소설에 대한 이제 선생님이 해석해 놓은 거를 패러그래프를 외워 가지고 온다라든가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예시 코드 전체 외우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 적혀있는 한 줄을 그냥 똑대 갖고 요거 이런 친구야. 그 한 줄에 대한 설명 한 줄, 그 정도만 딱 똑대 갖고 외워갖고 들고 오는 거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 1교시는 그거를 풀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수업 시간에 나온 내용이라고 치면. 2교시 풀 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 예시 코드를 적었을 때의 목표랑 2교시에서 여러분한테 또 제시하는 목표는 서로 다를 테니까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자 쓰잘데기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효율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한 글자, 그러니까 이게 글자 수랑 어떤 일종의 규모 내지 의미가 1대1 대응을 하는 게, 정비례를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일단은 유의를 해두시고, 내가 적어놓은 글자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거나 또는 함수 개념을 써서 살짝 축소해서 멀리서 바라보는 게 가능하다. 그거에 대한 인버스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함수 줄식, 내가 보고 있는 덧셈 뺄셈 그냥 간단한 수식이 뒤에 있는 뭔가 복잡한 뭔가를 한번 하고 돌아오는 거를 유발을 시키는 그런 촉매로서 지금 작용하는 걸 수도 있다 정도를 여러분이 살짝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챙겨두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오늘의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마지막 컨텐츠, 이제 마지막 사과가 되는 거죠. 7번째 사과는 이 실행과 관련한 얘기를 구경해보고 끝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시 1분이니까 44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아까 봤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꺼내오면 문장 하나에 대한 실행을 확대해서 잘게 쪼개면 사이사이 데이터 흐름도 숨어있고 여러 작업들을 나열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 하나를 계산하는 동안 뒤에 숨어있던 여러 문장들을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매개체가 이제 함수의 개념으로 지금 포장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근데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게 다 함수기 때문에 저렇게 진짜로 작용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납득할 수 있다면 요 코드 실행 흐름을 확대 축소해서 바라보는 기준점이 일종의 유닛이 문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무리 없이 인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수업 시간에 같이 구경해 봤었던 문장들 나열해 보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10개 살짝 넘어갑니다. 이 정도가 있어요. 할당문,
3는 3 엔터 적은 2주차 때 적은 게 처음 스타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포트 타임 엔터 쳐봤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true 콜론 엔터 친 다음에 들여쓰기에서 내용물 문장들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인사 함수 정의 구경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if문 그 동방예의지국이랑 등등 할 때 써봤어요. 그 다음에 form은 이 친구는 이제 5-2에 적혀 있으니까 꼭 영상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아무튼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문 요거 그거잖아요. 게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가져갔었죠. 그거 챙겨두시면 좋겠고 pass문 뭔가 문장을 적기는 해야 되는데 특별히 시키고 싶은 일이 없을 때 pass문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lete문, 글로벌문 정도로 우리가 구경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딱 10개네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그리고 자 10이면 엄청나게 커다란 숫자란 말이죠. 우리 그 형식 얘기할 때처럼 그러니까 숫자 형식이랑 시퀀스 형식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요 문장들도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파이썬 홈페이지 가서 설명서 볼 때도 요 간단한 문장들에 대한 챕터가 있었고 복합적인 문장들에 대한 챕터가 그 아래에 있었어요. 아무튼 간단한 문장 영어로는 simple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복합적인 문장 compound statement라고 불러요. 뭐 요 정도는 영어 단어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 친구도 분류를 하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문장이 더 짧으니까 예를 보면 while문이랑 if문이랑 함수정의랑 for문은 복합적인 문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어떤 문장이 간단한 문장이냐 복합적인 문장이냐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그죠? 복합적인 컴파운드 막 그거잖아요. 막 컴포지션이라든가 아무튼 간에 뭔가 이제 여러 재료들을 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낸다라든가 아니면 약점을 숨긴다라든가 해서 원래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루는 걸로 불가능했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컴포즈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첫 줄 끝에다가 콜론 찍고 엔터키 친 다음에 들여쓰기해서 하나 이상의 문장을 적는 그런 애들을 복합적인 문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문장들을 내용물로 가질 수 있는 문장을 복합적인 문장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그에 대비되는 간단한 문장은 쉽게 말하면 한 줄짜리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엔터키 치면 작성이 끝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지금 보시면 우리 수업에서 소개하지 않은 친구가 한 명이 숨어 있습니다. 수식문이라는 친구가 파이썬에는 존재해요. 이 친구를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로 이 수업에서 가장 처음 작성해 본 파이썬 문장은 그냥 3 적고 엔터키 친 거였어요. 그때 오류가 나지 않았단 말이죠. 인터랙티브에트 3 적고 엔터키 쳤을 때.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한테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줬냐? 그냥 3이라고 반사를 해줬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때 적었던 3은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계산하면 인트값 3 나오는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계산하면 인트값 3 나오는 리터럴을 적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 뒤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식을 적고 엔터키를 치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을 파이썬 동네에선 수식문, expression statement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행 도중에 수식 3을 계산하는 수식문을 완성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문 지금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영어 단어에서도 느껴지다시피 수식이랑 문장을 합성해 둔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수식문을 적기 위해 예를 들면 if라는 키워드를 적고 스타트한다라든가 아니면 가운데다 는 기호를 껴야 된다라든가 그런 조건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수식문을 적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냥 수식 적고 엔터키 치면 돼요. 키워드라든가 등등 다른 거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일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패스문이 제일 간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외울 게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면 정상이긴 합니다. 뭔가 되게 가소로워 보여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에요. 인터랙티브도 우리한테 신텍스 에러라든가 그런 거 뱉지 않았고 우리가 정확히 지금 어떤 문장 적었는지 뭐 하라고 지금 나한테 요청을 한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먹고 당시에 실행을 해줬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의외로 우리가 이제까지 꽤나 자주 적어본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 보시면 임포트문,
할당문, 그 다음에 while문 첫 줄 제외하면 그 while문의 내용물은 전부 다 pr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줄식, 수식이죠. 적고 엔터키 친 수식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time.sleep 해가지고 full name 적은 다음에 괄호 열고 0.5 어쩌고 해가지고 괄호 닫고 해서 sleep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줄식 적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친 최종적으로 수식문을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면 전부 다 수식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나마 파이썬이니까 수식문을 그 정도 비율로 썼던 거예요. 다른 동네에선 훨씬 더 자주 씁니다. 이 수식문이라는 친구를. 그걸 이제 파이썬 동네에서는 할당문이랑 수식문이 대충 비중을 서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챙겨가고 있다. 여러분이 가져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수식문 적는 방법 알았습니다. 문장은 내가 적는 거고 여러분은 원한다라면 지금 if문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수식문을 적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적어놓은 수식문을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할 거란 말이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수식문을 실행할 때 이런 느낌의 작업을 순서대로 수행을 합니다. 뭘 하냐? 뭐 되게 당연하겠지만 거기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특이해요. 만약에 이 수식문이 프로그래머가 인터랙티브에서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키보드로 치고 엔터키를 쳐서 완성한 거였다면 이 수식문이 인터랙티브에서 들어온 거였다면 계산 결과값이 뭐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반사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반사해서 보여줄 때는 사실은 프린트하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이때 반사해서 보여줄 때 보통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내가 파란색으로 얘기해 준 거를 수식으로써 적으면 방금 전 수식 계산한 결과값이 엔간하면 튀어나오게끔 적절하게 챙겨가지고 보여주도록 돼 있어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요. 학 한 글자 적고 엔터키 치면 요거 지금 리터럴 적고 엔터키 친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수식문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한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치면 학 한 글자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이 친구가 우리한테 답변해 준 거 그대로 복붙해서 적으면 학 한 글자 방금 전 수식 계산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이전에 우리 이미 본 적 자주 있지만 이거를 프린트 함수 출시 괄호 안에다 적고 엔터키 치면 이때는 프린트 내용물을 실행하면서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출력을 해줄 거고 그때는 되게 당연하게도 따옴표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학 한 글자를 지금 당장 인터랙티브에다 출력해 줬으면 좋겠네 였고 정확히 그 의미를 수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따옴표를 보여주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이게 가능한 건 아니기는 해요. 예를 들면 프린트하고 엔터 치면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꺽쇠를 붙여가지고 얘기해줘요. 인트 엔터 치면 이것도 꺽쇠를 붙여갖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히 그 값 나오는 리터럴이라든가 아무튼 간에 수식의 형태가 될 수 있을 만한 걸로 표현해 주는데 반사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꺽쇠를 쳐서 약간 구분해서 아무튼 그 값은 이런 느낌의 값입니다 정도까지만 운을 띄우는 느낌으로 우리한테 반사해서 보여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이점이 살짝 있는데 요건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진 않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식문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른 문장은 여러분이 이걸 인터랙티브에 적어놨든 .py 파일에다가 적어놨든 그걸 실행할 때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얘만 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선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학 한 글자 적고 엔터키 쳐봤잖아요. 그거를 제가 별도의 .py 파일에다 그 짓을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템프 엔터 쳐갖고 자, 이거 저장한 다음에 F5 누르면 저 수식문을 실행할 거란 말이죠. 이때는 잠깐만요. 이때는 우리한테 저 학 한 글자를 반사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문장을 똑같이 실행한 건 맞아요. 실행을 스타트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리터럴 학 한 글자짜리를 계산한 것도 맞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한때는 본인의 손에 그 str 형식 값을 쥐고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반사해서 보여주는 건 안 한 겁니다. 왜 안 한 거냐? 저기는 .py 파일이지 인터랙티브가 아니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리터럴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리터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뭐 펑크 해가지고 그다음에 return 3 한다라고 치면 그래 add로 할게요. 그래서 x, y 한 다음에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F1 눌렀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add 3, 5 한다라고 치면 자, 요거 실행하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add 내용물을 한번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8이라는 인트 형식 값을 마지막에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요 수식문을 실행하면서 요 수식을 계산하고 8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한테 반사해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똑같은 수식을 여기다 적고 엔터키 쳐서 문장을 구성하면 이때는 우리한테 반사해서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런 차이점이 있고 이게 되게 특이한 차이점이야. 다른 동네는 이런 짓 안 하거든요. 근데 파이썬 동네는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지금 되게 특별한 친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친구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방금 봤듯이 따옴표를 붙여주냐 안 붙여주냐가 그 값을 반사해서 보여줄 때랑 그 값을 프린트 내용물 실행함으로써 출력해서 보여줄 때가 살짝 다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그렇게 가져가 주시고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는 수식문을 적게 될 거냐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에 그랬듯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배울 때 현장 학습할 때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3 더하기 5 엔터 치면 뭐 나올까요? 항상 반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다 같은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확인하는 용도로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지금 뭔가 함수 정의 짠뜩 적어놨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런 거 인수 값 집어넣어서 호출하면 뭐가 나오는 거지? 리턴 값은 뭐가 나오는 거지?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여러분이 얼마든지 인터랙티브에다 그걸 적어 볼 수가 있습니다. dir 괄호 열고 닫고 엔터 하면은 너 지금 아는 이름 다 찾아갖고 나한테 반사해서 보여줘와 같은 느낌으로 물어보는 셈이 돼요. 방금 전 8-1 예시 가보시면 .py 파일에 수많은 dir 호출식, vars 호출식이 있었는데 거기는 .py 파일이기 때문에 그 dir 호출식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프린트 호출식 괄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한테 반사해서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단순한 수식 계산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는 함수 호출식 계산 한 번만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 run 괄호 열고 닫고 엔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식문을 적어서 내용을 한번 실행해줘와 같이 요청하는 용도로 수식문을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냥 계산만 한다라는 거는 좀 더 생각해보면 내가 run 괄호 열고 닫고 엔터라고 적어둔다라는 건 조금 더 생각해보면 계산 결과값을 우리한테 반사해서 보여준다라든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등등 그 계산 결과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터랙티브에다 그걸 적으면 우리한테 마지막에 반사해서 보여줄 건데 .py 파일에 수식문을 적는 것도 얼마든지 의미를 가져갈 수 있고 의외로 우리 거의 매우 높은 비율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작성했던 구경했던 .py 파일들 열어보시면 수식문이 엄청 많이 적혀있는 걸 보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엔터키 치는 거 프린트문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프린트문이라고 배웠을 수 있어요. 파이썬 2에는 그게 있거든요. 파이썬 3에는 더 이상 프린트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치원 때 파이썬 배웠다라면 그걸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21세기에 태어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파이썬 3 시절에 살고 있으니까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엔터키 친 건 함수 호출식을 적고 엔터키 친 수식문을 적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수식문이랑 비교해 보면 간단한 문장에 속하는 다른 것들 중에 할당문이랑 위턴문은 얘네 둘도 아무튼 수식을 하나 적는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수식문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쟤네도 일단은 할당문의 실행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우항 수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는 오른쪽 수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반사해서 보여준다라든가 하지 않고 어딘가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는 왼쪽에 적어둔 걸로 특정되는 어딘가가 담아두는 거예요. 그게 리절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data.x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built-ins.int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그거를 계산 결과값을 어딘가 담아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문도 비슷한 느낌이죠. 결과값을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바로 그 함수 호출식의 이번 계산 결과값으로 정해줍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할당문이랑 위턴문은 계산 결과값을 아무튼 나중에 쓸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 쓸 수 있게. 근데 그에 대비하면 수식문은 똑같이 실행 시작하면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냥 그걸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인터랙티브였다라면 반사해서 다시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어딘가에 세이브를 해둔다라든가 하진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무책임한 문장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문을 지금 기억해 두시고, 저 친구 수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뒤에 대한 실행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지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 두셔도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우리가 추가로 키보드를 적어가지고 완성하는 그 수식 왼쪽에 예를 들면 result는을 채워가지고 완성하는 할당문, 그 수식 왼쪽에 return 키워드를 적어서 완성하는 다른 문장들이 중요한 의미를 띈다라는 걸 여러분 챙겨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요 두 문장은 둘 다 그 방금 전 확대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던 그 내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의 한쪽 근간을 담당하는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원하는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해 넘겨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중요하고 얘네들도 역시나 여러분이 높은 비율로 자주 적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봤던 가로 화살표 데이터 흐름을 챙기기 위해서 목표로 적을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code.py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진짜로 꽤나 많은 할당문들로 지금 완성돼 있구나. 거기는 지금 모듈을 쓰니까 리턴문은 지금 억제를 한 거죠. 대신에 할당문을 적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그런 로컬 이름 사전이랑 리턴 값 쓰겠다라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데이터 흐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은 식으로 여러분 구성할 거면 그러면 이제 리턴문도 여러분이 충분히 적어야지 제대로 동등하게 동작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인풋 호출식, 프린트 호출식도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흘려서 들여보내는, 프로그램 밖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함수들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인풋 호출식 안에는 분명히 return문이 적혀 있을 것이다. return, 사용자가 이번에 적은 글자들 같은 느낌의 return문이 반드시 적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키보드로 저 사람이 뭘 엔터를 쳤든 그거를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호출식 안에는 반드시 리턴문이 있을 겁니다. 프린트 호출식 안에는 반드시 지금 요 하얀 창 커서 깜빡거리는 자리에 3 한 글자를 담는다와 같은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유발하는 할당문이 적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지금 예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엔 그게 적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그 하얀 창의 커서 자리 는 3 엔터를 우리가 직접 할당문을 적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는 그게 누구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디인지 메모리 위에 어디 있는 건지 그런 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는 프린터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요거 한 글자 출력해야 되는데 이거 해주세요. 와 같이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인수 값으로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쪽은 그거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대신 할당문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우리 대신 그 값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담아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데이터 흐름이고, 따라서 인풋 호출식 적는다라는 거 리턴문 한번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리턴문 한번 실행 받기 위해서 지금 인풋 호출식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 다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여러분이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얘네 둘을 그냥 뚝대 갖고 외워두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이 수식문을 지금 시점에 살짝 머릿속에 담아놓고 가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4주차에 나왔던 거죠. 실행의 구성 요소인 순차에는
사실은 이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이 문장의 실행을 다 끝낸 다음에야 다음 문장의 실행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개 당연해 보이는 건데 이게 조금 슬프게도 여러분이 .py 파일에 문장 열심히 적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실행된다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헬로 월드랑 안녕 세상이 한꺼번에 출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위에 거 먼저 실행해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야 아래 거를 실행한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그거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드 쪽만 봐서는 사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기계가 항상 우리가 정한 순서대로 따박따박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실행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서 이게 말문이 막히냐면 데이터 쪽이랑 연계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계산해낸 엄청 중요한 값이 있다라면 그 문장의 실행이 끝나기 전에 그걸 중요한 어딘가에다가 그러니까 백업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해둬야 됩니다. 안 하면 날아간다 이거예요. 수식문처럼 그냥 덧셈 한 다음에 땅바닥에 버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순차의 족쇄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각각의 문장을 적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계산을 했다. 예를 들면 게임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그 짤막한 숫자 맞추기 게임조차도 변수 개념 도입해서 할당문 적어갖고 사용자 입력을 한 번 딱 받아서 키핑해두고 여러 번 꺼내서 판정을 하는 식으로 적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문장 하나로 우겨 넣는다라면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 스킬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if문 3개 덩어리로 판정하는 코드를 짜버렸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순차의 족쇄에 밀려서 그 인풋 호출식을 매번 호출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인풋 호출식을 한 번만 호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일단은 이번 할당문에서 나중에 오랫동안 다시 한번 꺼내 쓸 수 있는 초이스라는 이름에다 담아두고 넘버라는 이름에다 담아두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데이터 흐름을 또 발생시켜서 데이터 모듈이라든가 키핑해 둘 수 있겠죠. 그렇게 담아둔 값을 꺼내와서 다음 문장에서 이전 문장에서 키핑해 둔 그 값을 활용하게끔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 흐름을 챙겨야 되는 진짜 원론적인 원인이 이 순차라는 대전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 지금 얘기는 뭐 그러려냐고 넘길 수 있을 거고 이 부분 조금만 더 나아가서 정리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반드시 계산 결과값을 다음에 쓰일 예정이다라면 여러분은 그거를 수식문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대신에 할당문 또는 리턴문화해둘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당문 구성하면 여러분이 직접 이거는 리졸트에다 담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로컬 이름이나 곧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면 데이터 모듈의 리졸트, 데이터.리졸트에다 담아두면 되겠네와 같은 식으로 는 오른쪽에 미안해요. 는 왼쪽에다가 적절한 표현을 적어가지고 이름을 적거나 이름에 준 단항 연산자 붙여가면서 타임.슬립 내지는 넘버즈의 0번째 칸 같은 느낌으로 다음번 문장에서도 꺼내 쓸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위치에다가 지금 계산한 엄청 중요한 값,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 같은 것들을 키핑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선택권은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리턴문을 적는 경우에는 그걸 내가 정하진 않습니다. 나를 호출한 이 함수를 호출한 그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이 본인이 그 함수 호출식을 어떤 할당문은 오른쪽에 적는다라든가 해서 result 1에 담는다라든가 같이 정할 수 있게 토스를 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그 정도까지 일단 해두고 나의 소임을 다하고 자러 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일 일어나가지고 그 함수 호출식을 적절한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적거나 등등을 이어서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번거롭게 느껴진다라면 여러분 지금 이거 적성에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런 할당문, 저런 리턴문을 굳이 적어야 되는 가장 원론적인 이유가 순차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순차는 여전히 실행 흐름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따라서 문장을 하나하나 실행한다라는 대전제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하나만 적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하나의 문장 안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우겨 넣을 수만 있다면 구태여 막 중간에 키핑하고 뭐 누구한테 던져주네 받아 먹네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작업을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초고수 프로그래머들은 한 줄의 가치를 그만큼 높여가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 이거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가서 이전 예시 코드들 우리 주말 동안 시험 공부할 거잖아요. 열어보시면 할당문 밑에 또 할당문이 적혀 있다라든가 또는 할당문 바로 다음에 예를 들면 리졸트의 결과를 담아요. 리졸트 값을 출력해요. 막 이러고 자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 조합이 자주 보일 건데 걔네는 얼마든지 문장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축약할 수 있겠구나와 같이 성능 개선의 여지가 조금 눈에 보인다라든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복잡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제 같은 거 이제 여러분한테 출제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제출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문장 30개 해가지고 완성했어요. 어떤 친구는 문장 하나 해가지고 완성해서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예를 들면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삼각형 출력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str 곱하기 int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거 프린트 출시 그냥 수식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어요. 이번엔 띄어쓰기 4번 하고 별 하나 찍어야지 와 같은 것들을 수식 하나로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른다라면 반복 흐름을 한 번 더 쓴다라든가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x번 출력하고 별을 y번 출력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while문을 2개를 더 적는다라든가 그런 일을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수도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로 초고수 프로그래머들은 수식을 더 강렬하게 더 많은 작업을 유발할 수 있게 많은 작업을 이 문장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다 커버할 수 있게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일단 적절하게 끝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게임 뭐 300개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스킬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10년, 20년 해가지고 꾸준히 내가 경험을 쌓아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숙달의 문제, 마스터리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거 문장 너무 많은데 줄일 수 있을까와 같은 욕구가 생긴다라든가 하면 그거는 되게 진취적이고 되게 권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라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부적절한 불필요해 보이는 데이터 흐름을 중간에 생략할 수 있게 한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 봐주시면 이제 정답에 진짜 근접한 거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함수 개념 내지 다양한 연산자들 그 다음에 우리 선배들이 미리 만들어둔 sum 같은 여러 함수들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그럴싸한 더 강렬한 값을 한 방에 뽑아낼 수 있는 수식을 적을 수 있는 수학적인 통찰력이라든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수식 적는 능력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로서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구사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작업의 범주를 획기적으로 늘려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이전 내용들 제가 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구경해 보면 대충 이것도 이런 느낌이었네 이거 다 한 통속이었구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파이썬이 오늘날 자주 쓰이고 있는데 이 파이썬이 자주 쓰이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 그럴싸한 수식을 적을 수 있게 해줍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그럴싸한 수식을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키보드를 덜 쳐가면서 적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심지어 뭔가 강렬한 심각한 수준의 성능 향상을 여러분이 수식만 잘 적는다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우리 2교시 문제도 마찬가지의 시험도 여러분한테 무슨 목표 달성하기 위한 문장 적으세요 하면은 어떤 친구는 4줄 완성해갖고 문장 4개로 완성하고 어떤 친구는 함수 호출식 딸깍하고 엔터 쳐가지고 완성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4분의 1로 줄인다라든가 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시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고 그만큼 평균이 올라간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2교시는 그런 식으로 낼 예정이니까 시도해 보시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는 도중에는 이러한 데이터 쪽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 흐름, 그러니까 수식 수준뿐만 아니라 코드 실행 흐름 관점, 코드 쪽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이면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뭔가들 중에 대표적인 형식과 관련한 관점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꽤나 다양하게 마주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그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서도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과제를 해야 되는 전공 수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거기서는 프린트 인풋 안 쓰고 더 심각한 거 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트, str 이런 형식 안 쓰고 뭔가 더 강렬한 거를 한 덩어리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을 여러분들이 배워갖고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더하기 하는 방법, 수식 적는 방법 다 달라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보고 게임 만들 때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적어야 되는 이름들, 중간고사 이전까지 나왔던 이름들이랑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의 여흥으로 새로운 적응을 위한 관문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일단은 이번 중간고사 준비하는 동안 겸사겸사 살짝 복습을 해두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8-2 끝이고, 자, 여기는 지금 12분 남았단 말이죠. 8-3을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 친구는 여러분이 A4 용지로 인쇄하실 수도 있게 세로로 길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뭐 .pdf 파일로 볼 때는 큰 차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두 장으로 돼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앞장은 이렇게 생겼고 뒷장은 이딴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페이지를 먼저 보고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도 최종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범리에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레전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살짝 체크해 주시고, 자, 우리 데이터와 코드 3주차 수업 시간에 지도의 초기 버전을 그려놓고 한쪽은 데이터, 한쪽은 코드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수식, 그 다음에 계산, 연산자, 그 친구들은 데이터일까요, 코드일까요, 물음표를 찍어 놓은 채로 최종 이전까지 직전 버전 지도로 완성을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에 대한 일련의 해답을 이렇게 표현해 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쪽 위에 있고 코드 쪽이 아래에 있다라고 치면 사실은 요 수식, 그 다음에 이름, 요 친구들은 요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에서 더하기 한가운데 쪽에 있는 그거를 상징하는 친구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파이썬 기준으로는 수식은 이 위에 아래 중에서는 아래에 좀 더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파란색에 좀 더 가까운 친구고, 반면 이름은 이제 상대적으로 위에 쪽에도 가까운 친구다라고 여러분 일단은 뉘앙스를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챙겨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세모로 쳐둔 것들은, 세모로 묶어둔 애들은 항상 한 통속으로 같이 다닌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었던 그거, 값이랑 값의 형식이랑 그 다음에 걔네 둘, 이 메모리 위에 칸에 담겨 있다라는 거, 그거는 항상 세트로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식, 계산, 연산자 마찬가지고 문장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은 여러 개의 내용물 문장들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얘기했었고, 함수는 명백히 코드 쪽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비되는 변수라는 친구는 이제 데이터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세모 설명은 끝났고 어떤 친구는 네모로 적혀 있고 어떤 친구는 동그라미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모로 적혀 있는 거는 아무튼 간에 그거를 여러분이 일종의 실체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뭔가라 보시면 좋겠어요. 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좀 더 실체에 가까운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에 대비되는 동그라미는 상대적으로 개념적인 친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4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내지는 파이썬이 아니라 C를 다룰 때는 지금이랑 지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빨강색으로 제가 메모장 아이콘을 붙여둔 게 있어요. 포스트잇을 찍어둔 게 있습니다. 요거 빨간색 붙여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구성하는, 도입하는 내가 적는 것에 키워드를 아니면요 포스트잇을 붙여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식 여러분 손으로 적을 수 있죠. 3 더하기 5. 그다음에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 같은 거 적을 수 있죠. 그다음에 문장 여러분이 적는 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수식을 적는다라는 건 아마도 100% 확률로 어떤 문장의 내용물을 적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문장이 내가 적는 거니까 수식이랑 연산자 다 내가 적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while문 적는다. 당연히 while문 내용물 문장들도 여러분이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제 조금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서 포스트잇 잘 확대해서 보시면 물음표가 찍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수업 범주 안에서는 이름은 결국은 내가 여기다 넘버라고 또 6글자를 동일한 이름을 적을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넘버 2라고 다른 이름을 적을 것이냐 여러분이 키보드로 수식을 완성할 때 또는 할당문의 는 왼쪽을 적는다라든가 할 때 여러분의 손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 친구는 내가 적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얘는 조금은 개념적인 친구다 보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도형들 사이를 잇는 선을 챙겨 보시면서 지금 여기에 여기저기 코멘트 돼 있는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던 얘기들을 한 번 더 한 바퀴를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를 따로따로 떼어서 구경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우리 수업에서 2주차 수업 자료 보고 3주차, 4주차에서 8주차 수업 자료까지 일직선으로 보는 거는 걔는 상대적으로 쉽기는 한데 그러면 외울 게 좀 많을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2부터 8까지 원디로 1차원적으로 직선으로 구경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은 풀어서 평면적으로 여러분이 마지막에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차라리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 짜는 사람들은 여기 적혀 있는 거 다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중에 일부분을 조합해 가면서 키보드를 한 글자 한 글자 적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명백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키보드 쳐서 적는 그런 것들 또는 우리가 직접 의도해가지고 결정하는 예를 들면 뭐 템포를 2로 할 거냐 그 숫자 2 같은 것들 위주로 배웠고 걔네들이 실제 내 컴퓨터 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얀 창 뒤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고 있는 뭔가들 예를 들면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뭐 모듈, 파일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일단은 선을 그어두고 나중에 좀 더 그럴싸한 전공 수업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자와 같은 식으로 해두시면 좋겠어요. 쟤네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수업에서 소개했던 그 정도까지만 메모리 엄청 크다 이거예요. 파일 C 드라이브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으로만 해두고 다른 부분들에 집중해서 주말을 한번 보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그러면 드디어 지금 제가 5분 정도 일찍 끝내드린 거잖아요. 드디어 정시퇴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 여러분 이제 가방 싸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다. 지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물어보실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라든가 톡방에라든가는. 궁금한 거 일단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살짝 얘기한 거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영상 봐보세요. 지각한 친구들. 궁금한 거 없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늦게 왔다 지금 저한테 오시면 지각